머리도 빠지는 게 까불어. 아니야, 내 머리카락은 모공 속에 있어. 또 메꿔질 거라고. 뭐? 모공 속에 있어? 모공이 아니라 하수구겠지. 네 머리는 이미 다 빠졌어. 아니야, 이임규 원장님이 해결해준다고 했어. 무려 약사 출신이라고. 의사인데 약사야? 약사 출신. 가보자. 메디컬 토크의 탑! K는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 건강 염려증이 굉장히 또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메디컬 토크에 딱 맞는데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런 그 염려를 아유 다행이다 안도로 함께 또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미국 FDA에서도 함께 할 것 같은 최고의 탈모 권위자 맥스웰 피부과의 이임규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스웰 피부과 원장 이임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닥터 같지 않으시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나운서 페이스세요. 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너무 스마트한 그런 그 페이스를 네네. 가지고 계십니다. 아,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분장을 했는데 저 그래 보입니까? 저처럼 노안한테 매기시네. 아니 근데 오프닝에서도 들었지만 네네. 이 원장님께서 의사 면허부터 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면허를 어쩌다 보니 이제 공부를 이제 심취해서 하다 보니 이제 면허가 2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탈모 진료를 보다 보면은 뭐 이식이나 이런 부분도 크지만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30대 중반으로 들었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 의사 약사 면허 2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젊은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아예 그냥 공부밖에 안 했다는 건데 지금. 공부를 많이 했죠. 네. 사회생활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난 아직 총각인데 머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 총각. 아니 근데 좀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방송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큰 방송. 저희가 건강튜브가 좀 큽니다. 병원에서 별명이 그 선생님이다. 뭐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직원분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릴 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항상 꿈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말이 길다, 말 한번 시키면 안 끝낸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진료 보는 의사가 돼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이제 덕업일치라고 합니다. 말하는 게 취미인데 그게 말하는 게 직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제 직업과 굉장히 잘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요즘에 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인들의 가장 특히 남성들에게 적은 또 탈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약사 면허도 따셔가지고 치료와 약의 병행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탈모,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모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탈모 진행을 막아줄 수 있는 약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완치의 단계에 이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완치 단계에 가는 길에 이임규라는 닥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간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임규라는 그 닥터는 약사, 파마시까지 함께 경영할 수 있는 면허까지 가지고 있다. 그거 믿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저기 저 이덕화 선생님 앉아 계세요. 좋아. 아주 좋아. 저는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좀 식상한 얘기인데 공짜 좋아하면 탈모가 온다.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가 된다. 검은 콩을 먹게 되면 모발이 막 무럭무럭 그치, 자란다더라. 검은 콩 그런 얘기, 블랙푸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한 세대를 건너서 네 세대에 온다. 그중에 맞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를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탈모는 머리 빠지는 게 탈모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크게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있고요.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가 있어요. 모발이 가늘어지는 거? 맞아요. 사실 더 여러 분류법이 있지만 이야기 편하게 딱 2가지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저희 아버지도 탈모고 할아버지도 탈모예요. 유전적인 그렇죠. 그 탈모는 사실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입니다. 네. 스트레스 받고 나서 탈모 생겼다 이런 얘기 좀 있으시죠? 예, 원형 탈모 이런 거. 예,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저기 예, 예. 이종범 형님이 예, 예. 일본 가가지고 이게 빠따 안 맞을 거야. 맞아서. 이건 배트 안 너무한 맞을 거 때. 아니냐고. 그때 막 원형 탈모 생긴 거 예, 있던데. 가능합니다. 그런 거. 예. 500원 농점만 한 거. 맞아요. 동전 크기에 생긴 원형 탈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출산 이후에 빠지는 휴지기성 탈모라는 아, 것도 그런 있어요. 것도 있구나. 아주 정상적인 과정인데 또 머리가 빠질 수 있고. 혹시 또 바디 프로필 아십니까? 아, 알죠. 요즘에 단기간에 네. 살을 급하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 그러면 이제 모발의 사이클이 좀 무너지면서 머리가 확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탈모도 있어요. 가늘어지는 탈모인지 빠지는 탈모인지를 좀 진단을 해드리고요. 네네. 어떻게 치료할지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이러면 윤회식경 받으러 가고. 네네네. 본인이 알 수 있는 탈모의 전조 증상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머리가 빠지는 탈모의 경우에는 하루에 머리가 한 몇 개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20가닥에서 30가닥 정도 빠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근접합니다. 이제 20가닥에서 한 50가닥 정도 50가닥 빠지는 까지. 거를 아.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발이 빠지는 게 잘못된 과정은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한 50개 정도 빠지는데 네네. 아, 내 머리가 한 80개 이상 빠진다. 그리고 하루 말고 한 3일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80개 이상 빠지는 것 같아. 어떻게 다 세봐 이거. 이제 탈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모발이 모여 있는 양을 좀 체크를 하는데 그 양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당겼을 때 좀 잘 빠지는 것 같다 하시면은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그럼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잡잖아요. 예. 잡고 이렇게 뺐는데 안 빠지네. 아, 그렇게까지는 안 당기고요. 간단하게 잠깐 당겨봐도 괜찮을까요? 예. 모발 당긴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두 손가락으로 모발 한 움큼 정도 잡으시고 살짝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 위쪽, 옆쪽 여러 군데를 뽑아봤을 때 뽑을 때마다 2-3가닥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 그러면은 네, 너무 강하게 뽑으면 당연히 뽑히거든요. 살짝 뽑았을 때도 훌훌 뽑힌다. 이러면은 이거는 탈모가 시작됐구나. 네, 빨리 오시면 되고요. 이게 머리가 빠지는 탈모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늘어지는 우리가 걱정한 탈모 있죠. 이제 점점 비어가는 탈모. 요 뒤에 모발은 탈모가 진행을 안 하는 굉장히 강한 모발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뒷머리를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굵기를. 정수리가 탈모가 잘 진행해요. 오른손으로 정수리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그래서 모발 굵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했더니 윗부분 모발이 가늘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면은 가늘어진 탈모가 시작된 거죠. 그때는 얼른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세요. 다 하고 있다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요. 돌려서도 만져보시고요. 돌려서도. 네, 그리고 탈모 많이 진행한 분 있죠. 정수리 한번 보시면 모발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한대 맞을 것 같은데. 원래 보죠. 네. 지하철 탔을 때 이렇게 살짝 보면 가늘어져 있어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네. 그거 어떻게 봐 그거. 우리 강아지 요즘 털이 많이 빠진 털갈이철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도 털갈이철이라는 게 있습니까? 철이라기보다는 사람도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탈모로. 예, 탈모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개에서 50개의 그 변동폭 안에는 들어가요. 하지만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계절이 있는데 환절기 같은 계절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모르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발의 사이클이 잠깐 무너지면서 모발이 좀 더 많이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온도를 안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발이 다시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하는 변화에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습니다. 샤워실에서 샤워보스라든지 아니면 욕조에서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한 올 한 올 다 색인 총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느낌상 그게 딱 있다면 어느 병원이죠? 맥스웰 피부과. 서면에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역시 맥스. 저희 할아버님이 진짜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예. 그 옆에 여기만 3단 가르마라고 여기만 딱 남아 있으면 네네. 한쪽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넘기고 넘기죠. 네, 이렇게 맞아요. 넘기고 뒤에서 넘긴다고 하죠. 네네네. 그 어르신들 목욕탕 가면 다들 머리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옆에 봐. 네네. 그 완전 대물이셔가지고. 네네. 근데 2대째 걸러온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진실입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탈모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나도 그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를 걸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완전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아버지는 안 생기는데 나에게서 탈모가 왔을까? 네네. 우리 탈모 유전자는 만약에 할아버지가 발현이 됐다면 나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하지만 이게 어느 세대에 발현될지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표현이 되느냐 표현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표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세대에 이게 표현이 된다면은 이제 탈모가 있는 거고요. 아버지 세대는
피해가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병원 가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뭐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로 이제 탈모가 내가 생길 것이다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탈모가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외가 쪽에도 다 탈모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찍 오셔서 탈모에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지 본인도 확인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한 번씩 진료봐 보시는 게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 굉장히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진짜 병원 가가지고 진짜 이 선생님 같이 진짜 전문가한테 한번 네네. 보는 거 그거만큼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 맞아요. 탈모만큼 큰 염려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스태프들도 지금 남자분들 4명 계신데 카메라 감독님들. 네네. 예. 본인이 이제 탈모가 있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오셔야 될 것 같은 분도 계시고요. 괜찮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명함을 드리면은 그분은 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예.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지금 다들 다 피할 것 같아요. 네, 제발 일단 나에게 명함 오지 마. 준비하고 제가 명함 몇 주지 분만 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에도 굉장히 발모가 잘 돼 있네요. 네, 요거는 예. 예전부터 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네. 남성 호르몬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근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네. 탈모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바뀌어요. 아. 다이하이드로라는 이제 뭐 수용체가 붙어요. 이제 네네네. 어떤 기가 붙어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얘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눈썹 밑으로는 털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맞아 네, 그죠. 머리 많이 빠지신 분들 그런 보면 작용을 또 해요. 가슴에 털 이렇게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DHT 호르몬이 높아서 채모가 많다 하더라도 네. 그게 무조건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DHT 호르몬의 농도보다는 이걸 얼마나 수용체가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탈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에 한 번씩 오시는 모낭 재생 치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약으로 하는 치료도 있어요. 약. 그래서 또 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네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의사 겸 약사니까. 네네 좀 네. 드리면은 약은 크게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어요. 네. 먹는 약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약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피나스테라이드라고 불리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시아라는 이제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아하.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보다트라고 하는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뭐 작용 기전 자체의 메커니즘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모낭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바뀌어요. DHT라고 하는 나쁜 놈으로 바뀌어요.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 괜찮아. 나쁜 새끼라고. 물론 다른 좋은 작용들도 있지만 여러 변환되는 과정을 딱 막아주는 게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면은 DHT가 안 만들어지겠죠. 모낭이 더 이상 공격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태를 지켜나가시는 이게 약이 해준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바르는 약은 미녹시딜이라고 해서 바르는 약이 있어요. 네네. 네, 그거는 팔던데 그거. 맞아 팔아요. 네. 그거는 처방 없이도 약국 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원래 혈관 확장제라서 혈압약으로 나왔던 약이에요. 근데 약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에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모작용이 있구나 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요새는 바르는 약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혈류 흐름도 개선시키고 탈모를 진행하는 인자도 좀 업계해 준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자세한 메커니즘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약 이 두 가지로 약을 사용해보고 있다. 요즘 그러면 저기 김성주 씨하고 안정환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 덜 빠지지? 굵어졌지? 역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당뇨나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 가서 약을 드시죠. 그쵸. 약만 약간- 드시나요? 집에 가서 오메가3도 먹고 그쵸. 좋다는 비타민도 먹고 하죠. 식이요법도 쓰고. 그렇죠. 이때 탈모가 진행했을 때 약이 그런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드신 영양제가 판시딜, 판시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약국에.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고 뭐 의료 지식 이런 데 검색 지식인 이런 데 가가지고 네네. 나 어떻게 하니 혼자 막 걱정하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오시면 해드릴 얘기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또 말이 많기 때문에 해드릴 얘기 너무 많아요. 의사 겸 약사십니다. 이인교 선생님이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에서 네네네. 의사면허 약사면허 동시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제 몇 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네네. 약사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의사 약사를 또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이걸 그쵸. 이제 복수 면허라고 불러요. 면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런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지만 이제 자기 분야에서 좀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의학과 의학 그리고 의학과 약학은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더 해드릴 수 있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봐도 의학 분업인왕은 최고의 석학이다. 그럼 약국도 하나 운영하시고 계시겠네요. 저는 이제 운영을 못하게 돼 있고요. 병원은 하면. 그리고 뭐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 와이프 약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도 최신 경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너무 제가 약에 대해서 파고들면은 의사리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화가 잘 되고요. 그래서 저도 최신 정보를 현직에 있는 약사에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제 그 친한 지인도 그 탈모 샴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 계세요. 네네. 효과가 정말 좋다고. 네네. 근데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증상이 안 와가지고 네네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근데 그 탈모 샴푸가 이게 뭐 11번가라든지 G마켓, 옥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진짜 많이 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풍성하게 나기 시작하는 게 개발됐다. 네네. 탈모 샴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탈모 샴푸나 탈모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는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네네. 물론 모발 재생 효과도 있겠지만 헬스를 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효과가 좋죠. 그쵸. 근데 단백질만 먹으면 어떨까요? 살이 찌겠죠. 맞아요. 근육이 안 붙겠죠. 내가 탈모가 정말 있다면은 뭐 약이나 이식 등의 치료가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붙인다든지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나 샴푸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사용해 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맹신하고 그것만 하면 탈모 완치된다더라. 요거는 아직 불가능하다. 처방 없이 받을 수 있는 탈모 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글루코사민, 뭐 이런 그 보조 형태. 맞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예. 두피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헹궈내게 되죠. 그 사이 동안 두피 안에 흡수되는 면적이 좀 힘들어요. 약을 먹게 되면은 혈관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모낭에 양 성분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에서 바르는 치료가 두피 흡수돼서 모낭까지 전달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샴푸 같은 경우는 또 헹궈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효능 면에서 드라마틱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왁스라든지 포마드라든지 뭐 헤어 젤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저도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모발에 안 좋죠? 탈모에 어떻습니까? 모발을 만드는 모낭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을 공격해서 공장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모발을 만드는 그 씨앗이 되는 부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프레이 제제를 바르거나 파마를 하는 행위들은 모발에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고 내려가서 모낭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모발에 바르는 제품 아니면 모발에 뭔가 하는 샴푸나 뭐 아니면은 뭐 이제 파마나 염색 이런 부분은 모낭까지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살아있는 정보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렇게 막 왁스 떡지게 바르고 막 녹화나 막 이렇게 촬영 끝나고 나서 끝나고 꼭 이거 한다고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머리 못 감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 떡져 있어 이렇게. 이거 머리 빠지겠구나. 근데 그렇게 큰 기전의 작용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많이 바르시고 이제 잘 안 감아내시게 되면은 머리에 그런 물질들이 좀 남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 염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염증들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모낭염을 일으켜서 모낭 자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시는 건 괜찮은데 세척을 잘하자. 세척 잘하자. 그렇죠. 탈모 외에 이제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 번씩 오시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라서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샴푸를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 염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피에 강한 압박을 주는 것만 피한다면은 적당한 마사지는 혈류 흐름도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히려 세척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샴푸에는 화학 제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세척이 다 되지 못한다면은 이제 모낭주에 짜잘한 염증이 생기고요. 그게 모낭을 공격해서 탈모를 조금 더 뭐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세척을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해져 있는 샴푸법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 탈모 관련된 거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네네. 진료비도 비싸고 약값도 비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비용적인 면은 좀 어떻습니까? 아, 일단 프로페시아라고 해서 네, 이제 네.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오리지널 약제가 있어요. 네, 이 네. 약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월에 한 5만 원대 정도. 월 5만 원. 월 5만 원대 정도 되고요. 네. 카피 약들이 있어요. 네, 카피 약이라 네. 하면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쵸. 이 카피 약 같은 경우는 가격대 2, 3만 원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아, 근데 성분은 똑같잖아요. 성분 똑같죠. 네, 그러면 왜 오리지널과 카피 약이 가격 차이가 좀 날까요? 그 로열티 아닙니까?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뭐 이런 그 내가 개발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선구자니까 특허 맞아요. 개념으로 이제 맞아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네, 이제 네. 신약 하나가 개발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한 몇백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1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조요? 네, 1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와. 1조면 뭐 어느 정도 돈인지 가늠도 안 되죠. 기간이 10년 정도 걸려요. 아, 개발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기간과 이 시간과 돈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약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약이 나오게 되면은 동물 실험 그리고 네. 임상 실험, 이제 인간을 그쵸, 대상으로 그쵸.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예, 예. 거치게 되고 이제 약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처방받으면은 분석해 보면 되니까. 예, 예.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 만들기 너무 편하겠죠. 나는 그쵸, 1조 그쵸, 안 그쵸. 드리고 당연히 싸게 팔 수 있겠죠. 그쵸, 그쵸. 럼 누가 약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약을 만들면 옆에서 싸게 파는데 맞아. 네. 말씀하신 대로 특허 기간을 줘요. 이 이 특허 기간 중에는 이 약만 써라. 네, 카피약은 네, 못 나온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도중에는 조금 비싸게 받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그래야지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약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여러 가지로 이제 예. 그 탈모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이 탈모 때문에 이제 술도 좀 많이 드시고 아우, 이제 전 정부에서도 해줬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 참 예산이 안 됐습니다. 너무 라고 말씀하실 잘하시는데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됐으면 좋겠죠. 그약 이외에도 뭐 네네. 개발되고 있는 뭐 탈모 치료법들 네네. 일반 민간요법 말고 네네네. 뭐 아, 어떤 연구되고 게 있는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혈액에서 이제 탈모를 좀 억제시켜주는 네. 그런 인자들을 채취를 해서 두피에 바르거나 적용하는 방법도 뭐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연구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줄기세포라 이게 이제 모유두세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모발을 무슨 유두요? 모유두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예. 요거는 모발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된다면 정말 좋은 게 어떻냐면은 모발을 하나 놔둬놓고 가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내 모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발 이식을 할 때 내 머리를 떼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연구 초입 단계에 있다. 근데 이게 그 의사 겸 약사 입장에서 네네. 그 탈모 약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요. 예,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발이 있죠. 지금 30대시죠. 저 40대 초반입니다. 40대입니까? 고마워요. 네. 40대 지금 약을 잘 드시면은 만약에 탈모가 있다 한다면은 지금 모발을 가지고 50대, 60대, 70대를 가는 게 약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 2년 먹고 나 탈모 완치, 정복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장기 복용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을 때 내가 이거 먹고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을 드시면 오래 못 드세요. 왜냐하면 좋아지는 효과는 누구나 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따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좋아지는 네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고 내 모발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네네. 걸 제가 항상 진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탈모 전문가 이임규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안 부끄러우시죠? 뭐 괜찮습니다. 적응이 이런- 돼서 이런 네, 소개. 좋습니다. 앞으로 미 FDA에서도 함께 할 함께 할 수 있는 네. 할 가능성이 있는 탈모 그죠? 전문가. 예. 그래요. 좋아요. 지금 저희가 화면 하나 보내드릴 예, 텐데 그게 한 2016년쯤이에요. 네네. 16년쯤인데 하나이글스의 그 장민재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예. 이 선수가 이제 사직고장에서 그 경기를 하다가 자이언츠의 정훈 선수에게 몸에 맞는 볼을 던졌어요. 예. 던졌는데 난리가 났어. 마찬다 마. 네가 왜 호에 맞추나 했는데 장민재 27살 때인데 예. 모자를 딱 봐도 그래서 이제 장민재 선수 모발을 보고 이제 관중들이 이제 숙연해졌단 말이죠. 예. 제가 봐도 굉장히 하나 죄송합니다 어르신. 예,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탈모인들과 접할 때 우리가 정말 갑분싸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또 천만 탈모인들을 또 우리가 위로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함께 또 네네.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사연을 또 소개하는 시간. 네네.
연애 때부터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 남편이 엄청 화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약간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탈모 증세가 심해요. 연애 때도 대머리였고 그게 남편에겐 엄청난 컴플렉스였습니다.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맑은 날이나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남편의 머리가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장난기가 발동해 네임펜으로 유성 네임펜으로 남편의 정수리의 훤한 부분에 스마일 표시를 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스마일 표시를 그린 것을 기억하지 못해 남편은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 채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죠. 출근길에 남편의 머리를 보고 빵 터진 젊은 여자들을 의아해하며 꿋꿋이 출근을 했더니 이번엔 부사장님께서 남편한테 왜 그리 웃고 다니냐라고 뜬금없이 물어봤대요. 남편이 원래 제가 웃는 얼굴 아닙니까? 하고 웃었더니 부장님이 정수리가 빛나게 웃고 있다. 밥 먹고 가서 닦아라 라고 하셔서 같이 있던 직원들이 다 웃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모르다 보니 보다 못한 여직원이 남편 머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답니다. 정수리 위에서 과장님 보세요. 찰칵. 이거는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물티슈로 지워보니 유성 네임펜이라 안 지워져서 부서장님 서랍에 있던 등산 모자를 빌려 쓰고 퇴근했는데 어찌나 화를 내던지 글을 쓰다 보니 남편에게 미안해지네요. 탈모가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아픔이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제 남편이 탈모가 좀 심한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진료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남편은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그렇죠. 이식도 하고 싶고 약도 좀 드시고 계신데 와이프는 뭐 별거 아니고 나이 들어서 오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안 하셨어요. 약도 안 드시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오셨어. 그래서 와이프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건 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치료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탈모라고 하는 질환이 뭐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질환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요새 모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마스크 쓰고 모발이 중요한 시기에 이 탈모는 하나의 굉장히 숙제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많이 걱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이제 질병이다로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환자들이 오실 때 이제 탈모인들이 오실 때 첫 번째 스텝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공감. 정말 탈모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겠구나. 이 탈모를 내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이제 진료에 임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진료를 하고 하는 경우에 제가 이해를 또 많이 해드리고 같이 공감해 드릴 때 진료를 잘 따라오시고요. 약도 좀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공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세상사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네네. 그 사람의 상황을 희화화시키기보다는 그렇죠. 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가면 내가 여기서 인싸처럼 막 이렇게 뭐 재미난 사람이 되겠지. 네네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탈모인에게서의 맞아요. 모발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갓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유전적 면역 문제로 오는 원형 탈모의 일종으로 M자 탈모, 전두 탈모, 정수리 탈모, 관자놀이 탈모가 동시에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탈모가 왔습니다. 피나 두타스트리드 약물과 면역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고 그냥 초고속을 고속으로만 늦추는 후에 완전하게 회복도 안 되는 예후가 안 좋은 최악의 탈모라고 하네요. 머리를 심어도 이미 초고속으로 모공이 일반 피부화되고 설사 심는다 해도 머리 전체를 심을 머리털 자체가 부족하답니다. 심지어 머리 일부분을 겨우 심는다 해도 유전적 면역 문제라 다시 위에 진행이 와서 심은 머리가 또 빠진대요. 제가 아까 머리가 가늘어진 탈모가 있고 빠진 탈모가 있다 했죠. 네네네. 이 빠지는 탈모 중에 원형 탈모라고 하는 탈모가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원형으로 탈모가 생겼다 해서 이거를 원형 탈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사실 그렇지만 의학적인 원형 탈모는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성으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네네. 일종이에요. 내 면역 체계가 내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동전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요게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두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다 빠질 수 있고요. 전체 탈모가 될 수 있어요. 눈썹, 채모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덜하지만 예. 이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하나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이제 그리고 나이에 따라 좀 안 좋은 예후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그랗게 좀 크게 생기더라도 다시 다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약들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면역반이라고 설명드렸죠. 네네네. 이 면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은 탈모반, 이게 동그랗게 생긴 탈모반이라고 불러요. 얘가 좀 커지거나 네네. 번져나가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모발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전의 모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보다는 얼른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탈모가 어떤 탈모인지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여요. 중학생입니다. 예. 얼마나 꿈이 많은 나이고 그렇죠. 한참 또 꾸미고 싶을 나이겠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아픈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절대 그 용기를 잃지 말고 네네. 다시 친구들과 같이 풍성한 모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예, 하루하루 또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끈 절대 놓으면 안 되고요. 네네. 중학생의 나이에 발생했다면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형 탈모, 자가 면역 질환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얼른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네. 진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는 건강 튜브 모발 퀴즈! 와! 저의 그 기본적인 네네. 대한민국 보통 평균 남자의 모발 지식들 네네.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주시면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고요. 네네. 네, 네. 우리 치료제를 한번 먹으면은 네. 약을 못 끊고 평생 동안 꼭 먹어야 한다던데 이게 진실일까요? 한 번 먹으면 네네네. 평생 먹어야 된다. 예,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약을 네. 못 끊고 계속 먹어야 된다. 아니죠. 네요. 뽑히네. 네네. 저는 X. X입니다. 네. 네, 잘 고르셨고요. 그쵸? 예, 예. 우리가 이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못 끊는다던데, 뭐 약을 5년 먹고 약 끊으면은 그동안 5년 동안 내가 지켰던 머리가 한 번에 다 뽑히고, 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진행을 잘 막았어요.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서서히 탈모가 진행할 뿐이에요. 물론 약을 드셔야 되는 건 맞지만 5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모발들이 한 번에 다 탈락하거나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기능 관련해서 불편감이 덜하지만 또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격을 조금 넓혀보거나 잠깐 줄여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내 이 약 못 끊는다. 이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 예. 퀴즈 두 번째입니다. 네. 임신 중에는 탈모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임신 중에는 임신 탈모 중. 치료를 중단해야 될까요? 저는 O 할게요. 태아 안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임신 중에 탈모 치료를 계속한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아이가 바야바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 바야바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왜 웃어 다. 그렇잖아. 솔직히 그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일단은 이제 정답을 맞추시긴 하셨어요. 그래요? 네네. 잘 맞추셨는데. 맞췄다. 임산부에게 드릴 수는 없는 약들이 많아요. 사실 네, 태아에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이제 못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그쵸. 높아집니다. 네, 임신을 네, 네.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인데 네. 이 호르몬이 탈모를 막아줘요.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이 높기 때문에 모발이 좀 덜 빠져요. 모발 굵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 인생에 이렇게 모발이 찬란했던 시기가 없다. 임신 중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 굉장히 모발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네네.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퀴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풀어주시고요. 네.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약 먹으면? 그렇죠. 남성형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정말 많이 질문하고 맞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내가 내 머리와 바꾼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예, 답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골라보시죠.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남성들이 겁을 낸다는 거는 네네. 이거는 맞는 거야.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음, 예. 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모예요? 저는 세모로 설명드릴게요. 맞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반은 맞췄어요. 만약에 상금이 있다면 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설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도 걱정해요. 남성 호르몬 떨어지면 근육이 빠질까 봐. 그 호르몬이 DHT로 가는 거를 끊어준다고 했죠. A가 B로 가는 걸 끊어줘요. 나쁜 B로 가는 걸 끊어주는. 그렇죠. 끊어주는 게 약이에요. 그러면은 B가 줄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니까 양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잘못된 속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도 성기능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기능이 일부 부작용이 있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2,000명의 탈모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1,000명한테 탈모약을 주고요. 나머지 1,000명한테 가짜약을 준 거예요. 원래 실험 그렇게 합니다. 가짜약을 줬는데 탈모약을 먹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에서, 아니 두세 명에서 성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성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2,000명이라고요?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두세 명? 1,000명 중에 두세 명에서 성욕이 좀 떨어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어서 성기능이 장애도 있었지만 그건 케이스가 굉장히 적었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가짜약을 줬잖아요. 이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성욕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약인데. 가짜약인데. 플라시보네요.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1,000명 중에 2, 3%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 반은 약에 의한 영향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그리고 재미난 논문이 한 개 더 있는데 그 성욕이 떨어졌던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니까 다 성욕이 그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르몬 수치가 잠깐 떨어지면서 이제 성욕이 좀 감퇴한다는 걸 실제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잃어서 그런 부작용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나 성기능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약 못 먹겠어요 하기보다는 성기능 부분으로도 안전한 약이니까 모발을 지키는 약을 먹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장 소수의 케이스라도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세모를 하셨지만 저는 일반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탈모약과 성기능 관계는 X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내 모발을 지키는 게 탈모 치료의 핵심이다. 천만 탈모인들에게 희망을 드렸던 시간, 예비 탈모인들에게는 확실한 정보를 드렸던 시간, K는 건강 튜브 맥스웰 피부과 이임규 원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탈모인으로서 굉장히 오늘 많은 정보를 또 받았고 정말 탈모의 참 명이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거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지식들이 유용하게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전달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오는 탈모에 대한 최신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불러주시면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라나는 기쁨을 모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탈모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신데 한 200만 배우수 갑니다. 탈모인들 모두 희망을 가지시고요. 머리에 모두 자라나라!